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27일 오후 7시 정도 됐습니다. 어,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. 뭐 미국 기업 중국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용어를 또 들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이 뭔가 좀 살펴보자면요. 뭐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, 약자도 굉장히 깁니다. IEEPA라는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는 미국 기업을 중국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신나게 들고 나왔죠. 이게 뭔 소린가 저도 약간 좀 호기심이 갔는데 마침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. 메리츠 증권에서 전략공감 2.0이라는 보고서가 이게 일정한 기간마다 나오는 보고서인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스트레러지 아이디어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미국이 우선 이 보고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미국이 지난 건국 이래 수많은 무역 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. 이 표가 그 내용을 잘 좀 요약한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. 우선은 64년도에서 67년도에 미국과 유럽 ECC 옛날의 EU가 그러니까 지금의 EU가 옛날의 ECC죠. 그래서 미국과 ECC가 옛날에 무역 분쟁을 벌였었는데 당시 이 어떤 협정, 이 케네디 라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만 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 관세 35% 인하 조치를 취했다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또 73년에 79년 미국, 캐나다, 호주하고 유럽이 또 붙었습니다. 그죠? 얘네가 또 무역 분쟁을 또 시작했어요.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뭐 주요 세계 공산품 시장의 관세 평균 33% 인하 이런 얘기가 나왔고, 그리고 이제 관세 말고 또 어떤 무역적인 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, 비관세 장벽 제거 협정을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주식 하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좀 복잡해져. 이때는 좀 미국과 유럽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떠오르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들, 예를 들면 여기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WTO가 출범하게 되죠. WTO가 출범하게 되고 여기서도 공산품 관세 평균 33%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각각의 이런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될 때마다 크게 경제는 좋아졌었죠. 지금까지 이렇게 아래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 세계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, 보시면 이 케네디 라운드, 도쿄 라운드, 뭐 일본의 플라자 합의,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해서 각각의 조치들이 발생할 때마다 전 세계 GDP에서 전 세계 GDP에서 수출 수입, 어떤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GDP에서 국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정체가 돼 있죠, 그죠? 많이 정체가 돼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은 또 다시 한번 국제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또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런 사례도 있죠. 요거는 그냥 써놓은 내용이네요. 우리나라 반도체가 성장하게 된 거는 일본이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컸다,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하네요. 아무튼 요건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얘기하려고 넘어온 거죠. 국제 비상경제권법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입니다. 굉장히 길죠.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적성국 교역법이란 게 있는데, 이거가 더 확대된 게 IEEPA라는 거로서 보면은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거,
뭐 무역에 관련된 제한 말고 뭐 하여튼 모든 형태의 국제무역 규제와 관세 인상을 담고 있는 어떤 좀 하나의 좀 미국 국내 법이죠. 그죠? 어마어마하게 큰 뭐 그런 국내 법입니다. 지금 그래서 이 나라, 이 법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보시면 대부분 경제가 안 좋죠.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베네수엘라도 보이고 이란, 이라크도 보이고요. 북한도 있고. 하여튼 걸리면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. 걸리면은 단순히 이제 관세 매기는 것 뿐만이 아니고 뭐 관세 이상의 경제적인 거 이상의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는 게 IEEPA라는 이 무서운 미국의 법입니다. 그래서 걸리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우크라이나인가요? 우크라이나하고 뭐 하여튼 몇몇 딱 봐도 아프리카, 에티오피아 이런 데 불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이거 오만이죠 이건. 이런 걸 보면 조금 좀 불량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IEPA라는 조치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네요.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IEPA라는 조치를 통해서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한 다른 조치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.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마지막 카드 소진이라는 얘기가 써져 있죠. 사실상 그 트럼프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트럼프가 뭐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해버렸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, 자기의 파워로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IEPA라는 거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, 그래서 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좀 극단적이죠. 하나는 뭐 완전히 중국과 미국이 더 험악하게 싸우는 쪽, 또 다른 분쟁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이번 조치가 어떤 그 악재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사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은 열어놨어요. 왜냐, 이 사람도 부담스러운 겁니다. 이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냐면 저기 보고서 작성자가 이진우 애널리스트인데, 이분도 되게 그 트럼프가 요즘 워낙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앞을 미래를 예측한다, 뭐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다고 이 보고서에도 써놨거든요. 뭐 그래서 어쨌든 오픈된 결론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취사 선택해서 봐라,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악으로 번질 가능성, 그리고 여기가 악재의 끝일 가능성, 두 가지를 열어놨다고 말할 수가 있죠. 사실 그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근데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갖고 나온 이유는요, 사실 그 이 보고서의 내용이 와 이거 정말 뛰어나다, 이거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다, 이런 것보다는 사실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. 사실상 그러니까 이 영상의 알짜배기는 여기서부터인 거죠. 그 제가 일단 이 영상을 갖고 나온 이유는요,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알으시라고, 공부하는 방법을 주식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예로서 보고서를 갖고 나온 겁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런 차트, 이런 차트하고 뭐 이런 도표,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겁니다. 어떤 식으로 이 증시나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,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새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조치는 없어요. 다 옛날에, 인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.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을 뒤집어 보면은, 역사적인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분명히 옛날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. 사실 이 보고서 내용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와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보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뻔해요. 그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선진국들의 무역 분쟁 역사는 사실 뭐 뻔하고요. 결론은 늘 힘센 나라가 이겼었어요. 아마 우리 그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. 미중 무역 분쟁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예요. 중국이 이기는 카드는 사실상 뭐 미국이 갑자기 지진나서 통째로 땅에 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상 중국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. 아시죠?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. 다 알고 있는데, 근데 어쨌든 지금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찾아보시고 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를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예측해 보시라는 겁니다.
통상적으로 보면 이 세 번의 무역 협의에서 세 번의 큰 무역 협의에서 보면 보통 관세는 30%씩 인하를 했네요. 그죠? 30%라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때린 그 관세율이 약 30%, 25% 이 정도 되는데 그 관세에 딱 해당이 되겠네요. 그죠? 그 관세율에 딱 해당이 됩니다. 아무튼 뭐 그래요. 내용 자체는 사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.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 많이 찾아보시고요. 이런 보고서들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. 특히 제가 추천하는 보고서는 뭐냐면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거 전략공감 2.0 여기에 이진우 애널리스트하고요. 네, 갑자기 이름을 또 까먹었네. 이씨 한 명 더 있는데요, 밑에. 이진우 애널리스트하고 이승훈 애널리스트, 이 두 명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,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보고서를 많이 내거든요. 그래서 메리츠 증권 전략공감 2.0이라는 보고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고, 하여튼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을 읽는 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 정도는 뭐 쉽게 다 알아먹으셔야 되고, 주식 한다면요.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시장을 이렇게 보는구나.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 애널리스트란 사람들은 증권사에서 월급을 주고 보고서만 작성하라고, 시장 분석하라고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돈 받고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의 어떤 보고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 자료로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읽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떠들었나요? 또 좀 길어졌네요. 하여튼 IEEPA에 관련된 내용 조금 하고요. 이와 관련된 공부 방법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